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BPO 결제 방식이라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내에서는 좀 생소한 개념의 결제 방식이고요. 국제상업회에 있어서 요즘에는 뭐 네 번째 무역 결제 방식이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 BPO 결제 방식을 현재 좀 채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BPO 방식이란 뭐냐면은 시종장 방식의 단점과 사후 송금 방식의 장점을 좀 합친 방식, 장단점을 합한 방식을 이제 BPO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BPO는 Bank Payment Obligation이라고 약어고요. 자, 그래서 신용장과 사후 송금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 방식과 사후 송금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만을 이용해서 결합한 무역 결제 방식이고요. 자, 그러면 신용장 방식의 장점은 뭐죠? 신용장 방식의 장점은 개설은행의 지급 보장, 은행의 지급 보장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단점은 뭐냐? 신용장 거래인 경우는 서류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서류를 이동하는 도중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사후 송금 방식의 장점은 뭐냐? 거래 비용이 적은 겁니다. 거래 비용이 적은데 단점은 은행의 지급 보장이 없기 때문에 수출상이 쉽게 내고 대출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이죠. 그래서 사후 송금 방식 관련된 장점과 그리고 신용장 방식의 장점을 결합한 무역 결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사후 송금 방식에 따라 선적서는 수출상이 수입상에 직접 송부하고 수입상은 수출상을 위하여 은행을 통한 결제 확약을 보장한다. 이 방식은 이제 신용장 방식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 BPO 방식을 보게 되면 이 수출상과 수입상이 계약을 하고 수출상이 사후 송금 방식과 마찬가지로 서류를 송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수입상은 선적서를 받고 물건을 찾거나 아니면 선적서를 받기 전에 이거 계약에 따라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후 송금 방식 개념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서류를 받게 되면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은행한테 BPO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신용장 개설과 관련된 계약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신용장 개설 신청을 종이로 페이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정보만 보내줍니다. 선적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이 기재가 되고 있고요. 그럼 BPO 수입상의 거래은행도 BPO 발행은행으로서 수취은행한테 데이터를 보내준다. 전문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수출상은 BPO 수취은행하고 BPO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이 정보를 보내주고 이 정보가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매치가 되게 되면 이때 결제 확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에 똑같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서류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만 이동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BPO 발행은행의 지급 확약, 결제 확약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BPO 개설 신청함과 동시에 바로 이제 데이터 매치가 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데이터 매치를 누가 하냐? 은행원이 합니다. 은행원이 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스위프트 사이에서 TSU라는 게 있어요. 트레이드 서비스 유틸리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바둑계의 알파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행원들이 필요 없고, 스위프트 사이에 있는 데이터 매치를 통해서 결제 확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수출상은 BPO 수취은행한테 은행의 지급 보장이 되기 때문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후 송금 방식과 신용장의 은행의 지급 보장이 결합된 방식이 BPO 방식이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BPO 방식 관련해서 오픈 어카운트 사후 송금 방식, 신용장 방식 그리고 BPO 방식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이 오픈 어카운트 방식은 이 셀러하고 바이어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셀러가 선적서를 보내주고 그리고 은행은 대신 그냥 단순히 지급만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 개입하는 여지가 거래에 개입하는 여지가 되게 한정적이죠. 자, 그런데 이 신용장 방식은 은행이 지급 보장을 하는데 전부 다 페이퍼 베이스드 실물이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이어가 셀러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은행에 신용장 개설 애플리케이션 요청을 하고 자, 그리고 은행에서 신용장을 발행해주고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셀러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셀러는 신용장 서류를 작성해서 이 서류가 은행한테 보내주고 은행이 서류를 바이어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서류가 이동하고 서류 심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BPO 방식은 이러한 거래가 셀러하고 바이어가 계약을 한 다음에 셀러가 서류를 보내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데이터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요즘에 핀테크 많이 하는데 핀테크 무역거래 관련된 핀테크 중에 하나가 관련된 이 BPO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PO 방식은 실제
은행원들, 뭐 고용은 좀 줄어들겠죠. 고용은 줄어들고, 그렇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 그 오픈 어카운트 방식이 거의 65% 이상 무역 결제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 방식, 이 BPO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OA 방식인 경우에는 셀러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가 어렵죠. 자, 그렇지만 이 BPO 방식인 경우는 그 셀러가 바이어의 도움으로 쉽게 그 은행으로부터 그 지급 확약을 받아서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BPO 방식이 실제 뭐 오픈 어카운트 방식을 대체하는 건데, 요즘에는 뭐 신용장 방식을 대체하는 방식이라고도 많이들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현재 사용되는 무역 결제 방식이 국제상호회의소 기준으로 송금 방식, 추심 방식, 그리고 신용장 방식, 그리고 네 번째 방식, BPO 방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결제 방식이 이 네 가지 방식이고요. 그리고 무역 실무를 할 때 혹시 이런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시게 되면 뭐 이 강좌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실무적으로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무역 결제 방식에 대해서 수업을 들으셔서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